자, 상담 가정별 개입법이라는 것은 방금 이제 얘기했던 6가지의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것을 관찰해요. 그럼 이제 관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가 어떻게 이거를 개입할 거냐. 1대2 개입해야 될 때 생각해야 되는 2가지는, 첫 번째, 상담의 가정이 어느 가정에 있느냐를 첫째는 알아야 돼요. 상담자가. 이게 접수면접이나 초기냐 아니면 중기냐 종결이냐 여기에 따라서 개입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조건 5회기가 중기라고 할 수는 없죠. 라포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내담자하고 10회기를 상담해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거예요. 중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죠. 회기가 중간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내담자하고 라포가 형성되기 전이라면 아직 초기 단계예요. 라포가 형성이 된 후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때 중기 단계로 넘어가죠. 그리고 어떤 상담사는 그 내담자들을 바라볼 때 매일 초기 단계만 머무르는 상담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라포를 형성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관계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담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있나 이거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개입할 거냐? 자, 첫째, 접수면접 단계. 접수면접 단계에서는 어떻게 그 비언어적인 것들을 개입하느냐. 이제 내담자가 이제 다른 것들은 대략적으로 관찰하는 거잖아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6가지의 그런 부분들은 다 관찰하면서 우리가 메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상담사가 이제 대부분 공경에 빠지거나 어려운 게 뭐냐면 내담자가 상담 도중에 급한 호흡을 막 불안이 올라와서 막 호흡을 막 어떻게 막 급하게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게 아까 말한 그 생리적인 자율신경계의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 있죠. 자기가 범죄 피해자의 상담을 하고 있을 때 그 범죄 피해자를 당했던 혹은 성폭행을 당했던 가정폭력을 당했던 주로 이제 외상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과거에 너무 두려웠던 이야기가 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이 확 올라와요. 그럴 때 급하게 호흡을 하죠. 생리적인 반응으로. 그럴 때는 상담사가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이제 우리가 그럴 때는 안정화 기법을 써야 돼요. 안정화. 안정화라는 건 뭐냐면 내담자를 컴다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 막 호흡을 할 때는 우선은 안정화해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은 집에서 아이들 키우실 때 아이들이 막 자지러지면서 막 울어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울고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때는 다른 거 뭐 이게 막 때를 쓰고 엄마한테 막 욕을 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막 호흡을 막 못하고 막 이러면은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어떻게 해요? 우선은 얘가 위험하지 않도록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안정을 시켜놔요. 괜찮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 괜찮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지. 자, 엄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숨 들이마시고, 내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막 꺽꺽 울면서 넘어가면서도, 잘하네. 맞아. 다시 한번 엄마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달래죠. 그렇게 해서 안정화를 시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막 꺽꺽 넘어간 애한테 막 때리면서 막 안 그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엄마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보통의 상식적인 것은 안정화를 시켜요. 상담도 동일하다 그랬어요. 제가 상담은 새엄마라 그랬죠. 상담사가. 내가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어린 시절 돌봐주고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내가 자율적으로 똥도 누보고, 그 다음 내가 선택해보고, 내가 이거 맛있는 거 돈가스도 먹고 먹기 싫은 것은 안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런 선택권, 이런 것들의 사람의 욕구예요. 기본적인 4가지가. 근데 이제 이 큰 이 4가지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1차 속감정. 속감정이 또 뭐라 그런가요? 충족이 되지 않으면 표면감정. 또 표면감정들이 계속 좌절이 되면 우리 신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억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체가 어때요? 또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걸 우리가 지난 정서도식에 공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잘 모르신 분은 지난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호흡을 급한 안정화, 어떻게 안전하냐? 편안한 상태로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 호흡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신이 지금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안전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하던 행동을 하면 항상 자기 속에 어떤 불안이 있냐면 내가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무슨 화장실에서 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 소리가 사람 소리인가? 어머, 내가 환청을 듣고 있나? 우리가 이렇게 막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꿈인가? 실제인가? 근데 소리를 분명히 소리가 들린 것 같아. 그럼 내가 정신이 이상하나? 이런 이제 자기 스스로 불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환청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할 때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누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은 그 불안한 아이는 어때요? 안심을 하고 뭐 다시 게임을 하더니 놀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상담실에 왔던 내담자가 호흡으로 그럴 때 상담사가 이상하지 않다. 충분히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감정이 올라와서 호흡이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하고 함께 우리 일어나서 한번 호흡을 같이 해볼게요. 왜 일어나서 하라고 하냐면 앉아서도 괜찮아요. 근데 이 내담자가 쓰러질만 하면 앉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는 앉아 있다가 일어서요. 한번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앉아서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일어나.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지금 한번 일어나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앞에 내담자가 있다 생각하고 내담자라고 생각하고 자,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호흡을 해볼게요. 자, 숨 들이마시고 자, 풍선의 배가 불러졌다 생각하고 내쉬고 풍선을 뺍니다. 후. 같이 이렇게 천천히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후. 소리를 내는 것은 잘 이렇게 감정이 급하게 올려진 사람들은 잘 이렇게 제어가 안 돼요. 근데 소리라는 것은 우리의 그 감각 기능을 이전을 이동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다는 것은 앉아있는 감정 상태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서보게 하는 거. 그래서 서서 한번 해보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호흡이 안정되면은 그렇게 아무도 안 일어나셨네요. 저 혼자서만 했네요. 보니까. 네. 일어나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생각보다 작네요. 이렇게 보니까 일어나고 앉는 것도 잘 이렇게 포착이 안 될 정도로 보니까. 그런데 또 얼굴 전체 성미로 보니까 조화로운 것 같기도 하고 참 눈이 정말 작구나 이런 걸 늘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화상 강의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자, 그런 호흡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편안한 상태로 안정화를 한다. 이거는 뭐 어떤 내담자들은 이제 동의해요. 불안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안정감을 주는 단어를 말할 때 있어요. 안정감을 주는 단어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괜찮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호흡이 급하게 얘기하다 보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정감을 주는 단어예요. 안정감을 주는 단어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되죠. 방금은 제가 안정감을 주는 단어와 호흡을 같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기지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그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너무 이제 호흡이 그래도 이게 호흡을 해도 잘 막 이게 가라앉지 못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급하게. 그럴 경우에는 화상 상담이든 면대면 상담이든 당황하지 않고 그때 내담자에게 자, 잠깐 우리가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호흡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컴퓨터를 끈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막 작동이 안 돼서 어때요?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팝업 창이 뜨잖아요. 약간 그런 상태예요. 자, 컴퓨터가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화면이 떠오를 때는
컴퓨터를 끕니다. 자, 오른손으로, 자, 우리 이미지로 내가 컴퓨터를 끈다 생각하고 내 머리에 있는 내 이 호흡들을 한번 꺼봅니다. 쭉 눌러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안정기지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내려앉으면은 그때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이마 크게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왜 이렇게 상담사가 소리를 같이 해주냐면은 자, 호흡을 해보세요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호흡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백날해도 내담자가 안 돼요. 같이 상담 시간에 같이 저와 함께 자, 숨 들이마시고 후 같이 해보면서 그 시간에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이렇게 불안이 올라오거나 공황 같은 것이 특히 이제 올라올 때 이제 공황은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이런 호흡 조절이 공황이 올지 몰라서 바깥에 못 나가는 거죠. 택시를 못 타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런 이제 안정화 기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312쪽이죠. 우리가 컴퓨터가 전혀 먹히지 않을 때는 어때요? 컴퓨터를 꾹 전원을 누리는 거, 재부팅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을 컴퓨터 전원을 끔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끄면은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나 굉장히 막 머리가 막 어떻게 안 되거나 호흡이 안 되신 분들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사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다시 컴퓨터 스위치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안정화 기법으로 조금 컴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호흡으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컴퓨터 재부팅하는 부분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라 하냐면은 이 이제 머리가 너무 복잡하거나 호흡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호흡 곤란이 오거나 이런 내담자들에게는 자, 이렇게 컴퓨터도 아이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요즘 컴퓨터가 워낙 다 사용하니까 끄고 켜는 것들에 익숙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장난 라디오, 뭐 고장난 라디오도 저는 이제 컴퓨터 이거 하기 전에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컴퓨터로 이렇게 사용해 보면은 거의 다 내담자들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안정화되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봤어요. 부분들. 이제 플래시백 처럼 이렇게 플래시백 같은 공황 상태 이런 것도 이제 통제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이제 제가 15년 전에 이제 상담했던 내담자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육 분석 때문에 오예기 그때는 상담학회가 5회기만 교육 분석을 받도록 해요. 요즘은 이제 변경되어서 10회기 교육 분석을 받도록 학회 규정이 바뀌어졌잖아요. 2급은 1급은 뭐 20회 뭐 30회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5회기를 받으러 왔는데 어떤 도움을 받고 싶냐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서 이게 자동차로 이동을 못 하는 거야. 혼자서. 집에서는 혼자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런 불편한 상황을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지금까지 견뎠느냐. 그러면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 20년이 됐나. 그럼 20년 동안 어떻게 혼자서 항상 누군가 택시를 타든가 뭔가 이제 자동차를 대중교통 자동차를 타든가 이래도 혼자는 절대로 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남편하고 가정폭력으로 남편이 본인을 이제 폭행을 했었고 집을 나와서 가출하는 그 과정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남편이 전화를 해서 막 폭력을 한 거예요. 언어적 폭력을. 그래서 그 순간에 이분이 이제 공황이 왔었고 그 이후로는 운전대를 잡을 수도 없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막 다니는 이제 이런 버스 이런 데를 타고 다니고 항상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든 나갈 수 있는 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5회기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회기는 접수면접하고 5회기는 종결이니까 3회기 갖고 사실은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제가 쌤들한테 설명했던 이제 이 방법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이후로 이제 교수님 저 이제 안전히 이제 뭐 자동차도 운전하고 뭐 쇼핑도 가고 학교도 가고 뭐 앞에도 앉고 이렇게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정말 깨끗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맨날 이제 보면은 아유 제가 교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맨날 웃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외상에 폭력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지금 안정화 기법, 안정화를 주는 단어, 호흡, 그 다음에 이미지,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외상이 있는 내담자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안정화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미지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제가 사티어에서 뭐라 그러나 심상훈련, 심상화 이런 이제 기법으로도 나오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심상화 기법은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들. 그 다음에 VMBR이라고 보통 이제 시각 운동 행동 기법이라고 이게 어떤 거냐고면 굉장히 이런 것이 심할 때 이제 눈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각 처리를 하면서 동공 운동을 통해서 이 감정을 전환시켜서 이런 이제 굉장히 공황이라든가 급작스러운 공포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 하고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심상을 형성하고 인지를 재구조하는 그런 기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 또 하는 부분들은 뭐라 그러나 이제 이렇게 노래나 소리로도 되는 내담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내담자들은 이제 저는 근육 같은 경우를 조금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거. 방금 앉아 있다가 너무 가면 잠깐 저하고 한번 일어나 볼게요.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자리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뇌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동시키는 그런 부분의 작업들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